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음향부터 들어보시죠. 예. 경기도 파주 영화마을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유럽에 머물고 있는 느낌을 준다는 영화마을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네, 제 뒤로 오늘 입소한 학생 200여 명이 원어민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야간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년 전에 파주 영어마을 문 열었을 때 그때 네, 보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 됐어요. 네, 2006년 개원했으니까 딱 10년이 됐습니다. 예. 파주 영어마을 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마을이죠. 그렇죠. 당시 경기도가 990억 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곳인데 결국 10년 만에 간판을 바꿔달게 됐습니다. 다른 영어마을들은 아예 문 닫는 곳도 많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 영어마을에 캠프 보내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훅뉴스는 10년 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 영어마을의 상징 아니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이 따라서 만들고. 그랬죠. 근데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까? 네. 영어마을 대신에 미래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용자가 급감한 때문인데요. 2006년에 35만 명이던 연간 이용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9만 7천 명. 그러니까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곳이 군 관련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관 협력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2일차는 안보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보 견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마을을 찾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북적거렸다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예. 한가하다 보니까 안보 견학 전초기지처럼 됐군요. 그렇게 심지어는. 네. 다른 영어마을들은 어때요? 한때 많게는 전국적으로 40여 개가 됐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초기에는 영어마을 들어가려면 줄 서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참 격세지감이네요. 10년 만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 문을 열 때는 이 비싼 해외 어학연수 대신에 값싸게 국내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점차 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애들이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 재미로 갔다 온 것 같고 특별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얘에게 학습적으로 뭐 영어를 많이 체험시켜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놀러 나갔다가 온 그런 개념으로 나간 거라서 딱히 기대한 건 없었고요. 영어 회화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2번은 안 가겠다 이 생각은. 2번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갸우뚱한다는 의미네요. 학부모들은. 네, 낙제점을 받은 거라고 봐야겠고요. 예. 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예 영어마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문규리 인턴 기자가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는 봤죠, 영어말. 아, 진짜 영어말 있는 거 몰랐어요? 네. 왜요, 안 가요? 학교에서 별로 그런 거 안 알려줘서? 네. 영어말이 언제 개설됐죠? 초등학교에서는 안 데리고 갔어요. 영어마을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뭐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경기도가 지난해 펴낸 연구 영역 보고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파주 영어마을 이용자별 만족도 조사였는데 예. 영어마을 이용 이후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교사는 70%, 학생과 학부모는 각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게 영어마을인데 말 그대로 네. 설립 취지를 무색해하는 조사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멀어서 접근이 불편한 것도 만족도를 떨어뜨린 한 이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외국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진 곳에 조성을 했고요. 예. 이게 이른바 몰입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몰입교육이라는 게 길어야 1, 2주거든요. 1, 2주에 영어를 반짝 배운다고 해서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결국에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는 영어마을 쪽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2주 하고 나면 영어는 좀 많이 늘고요. 그거는 학생 말하시는 분들도 알지 않을까요? 언어라는 게 2주 만에 크게 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마을의 몰입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발상이었던 셈이네요. 네,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에 이 수요 예측도 틀렸고요. 또 값비싼 비용 역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각 영어마을은 이 방학을 앞두고 방학 캠프 입소자를 모집 중인데요. 예, 예. 12일 일정에 110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110만 원이요? 네. 한 반에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뭐 영어로 영화라든가 광고, 요리, 연극, 노래 활동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만 원꼴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 과정은 비용이 어때요? 보통 일주일 과정이 한 40만 원 정도고요. 4박 5일에 30만 원 선. 1박 2일도 있는데 이건 한 10만 원 이렇습니다. 1시간짜리 싼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1시간짜리는 이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체험 활동일 뿐입니다. 예, 예. 가령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요. 이 색깔이라든가 음식, 직업 등 주제별로 단어 익히는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예, 예. 이런 활동을 하는데 50분에 한 8천 원 정도 주거든요. 이거는 교육 활동이라기보다는 놀이 활동에 가깝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교사 이야기 들어보죠. 예. 따로 영어를 배우려고 거기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원이 잘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요. 그렇게 뭐 몇 박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영어 프로그램 하지는 않아요. 일종의 무슨 뭐 테마파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놀러 가자니 영어 학습에 효과가 없고 좀 길게 가자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는데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영역보고서에서도요. 영어마을 방문 목적이 이 체험활동이다. 이렇게 답한 교사가 95%였고요. 학부모 학생은 각각 89%, 84% 이렇게 체험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영어마을을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이 놀이공원 테마파크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 걸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기관으로서의 만족감은 낮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을 팍팍 지자체가 해서 적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영어마을의 몰락은 예고가 됐던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 행정이 이를 그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영어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경우도 영어마을이라는 간판을 떼고요. 융합교육기관으로 간판을 바꿔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융합교육기관. 네네. 하지만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영어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어교육 시설로도 외면받은 상황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뭐 융합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해서 이 명맥을 이을지는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네요. 차라리요, 지금 같은 영어마을로 이어가되 운영 주체, 지금은 지자체인데 예. 교육청 같은 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바꾸고 학교와의 연계를 더 강화해서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교육 차원에서 저는 교육계에서 이거를 받아서 실제로 이 공간을 최대한 좀 그 공교육에서 좀 욕심을 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새누리당이, 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하지만 역사 교육도 아니고요. 영어 교육인데 이 당파성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자체별로 이 건립 비용은 별도로 하고라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지원비를 아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억 원 쏟아붓는데 그것도 모자르다는 거잖아요. 영어 마을이라는 걸 유지하려면. 그렇죠. 지자체들 거죠. 재정 여건도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까지 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어 마을이라는 건 사실 거기에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네. 애초에 그런 걸 계산에 제대로 넣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예산은 부족하고 지원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컨텐츠는 부실해지고 아이들은 가지 않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예, 오늘 듣고 보니 실패한 영어 마을 결국 전시 행정의 폐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 뉴스였습니다.